업로드 계정이 확인됐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더 단정해졌고 그 단정함은 결론을 뜻했습니다. 성재가 숨을 삼킨 채 물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예요? 보안팀장이 입술을 굳게 다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단 의료지원팀 내부 협력 인력입니다. 성재의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수빈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오해로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죠? 박진석이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끝냅니다. 오늘. 그 짧은 문장 하나로 슈올즈의 밤이 달라졌습니다. 슈조이 그룹 본사 회장실은 늦은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가지런했고 보고는 짧았으며 말끝은 더 짧았습니다. 박진석은 누군가의 감정을 헤집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길을 끊을 때만 표정이 단정해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실명 공개 영상이 실제로 올라오면 확산 속도가. 박진석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확산은 막지 않습니다. 법무팀장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출처를 막습니다. 최초를 끊으면 확산은 끝이 있습니다. 홍보실장이 머뭇거리며 묻습니다. 그럼 회사 채널은 어떤 톤으로? 박진석이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갑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가 재단 쪽 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쪽으로도 계속 연락을. 박진석의 펜 끝이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상당히 흥분해 있습니다. 주변의 소란도.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성재가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박진석이 성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칼을 쥐게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끊습니다. 말은 조용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박진석이 선택한 건 막장처럼 보이는 감정 전쟁이 아니라 사람이 숨 쉴 틈을 잃는 절차였습니다. 절차는 느릴 것 같지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조여옵니다. 수빈은 회장실 박복도에서 성재 옆에 섰습니다. 수빈의 손끝은 차가웠고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빈은 먼저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성재가 바로 돌아봤습니다. 응. 수빈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 오늘 집에서는 또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해. 성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수빈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눈치채면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은 견디는 게 아니라 무너질 것 같아. 성재는 수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울 거야.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가 낮게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무서울수록 너 혼자 참지 마. 너는 집에서 웃어. 대신 나한테는 숨기지 마. 수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는 동안 눈이 붉어졌습니다. 성재는 수빈이 의젓해지는 순간을 제일 경계했습니다. 수빈이 의젓해지면 수빈은 혼자 참습니다. 혼자 참는 사람은 결국 어디선가 무너집니다. 그날 밤 슈올즈 보안팀은 업로드 계정의 접속 흔적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IP만 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문구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초안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됐는지, 누가 그 초안을 열람했는지, 메신저 파일이 어디로 전달됐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이 숨긴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초안은 재단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작성됐습니다. 작성자는 협력 인력인데 고성희 씨와 접점이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박진석이 묻습니다. 이름.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미정입니다. 재단 의료지원팀 쪽 문서도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재단 라인이네요.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고 목소리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서미정을 지금 부르십시오. 법무팀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박진석이 단정하게 끊었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재단 출입 기록, 통화 기록, 기자 접촉 흔적도 함께 확보하십시오.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가 슈올츠 정문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수빈 불러내라며 소리를. 박진석의 표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보안팀. 정문 통제하십시오. 그리고 박진석은 잠깐 멈췄다가 결정하듯 말했습니다. 의료진 동행 요청하세요. 성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의료진이요? 박진석이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여론이라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내려놓게 하려면 칼을 쥔 손이 흔들린다는 사실부터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의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 박진석은 탈을 씁니다. 겉으로는 보호와 걱정의 얼굴을 하고 속으로는 완벽한 통제를 준비합니다. 정문 앞 고성희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박진석,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 나 나만 나쁜 사람이야? 고성희는 울먹이면서도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수빈 불러. 그 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보안 요원들이 막자 고성희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도 다 공범이야. 박진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 순간 슈올츠 사람들의 핸드폰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녹음을 했고 누군가는 촬영을 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흥부는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다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잠시 후 검은 승용차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와 함께 동행한 의료진이 먼저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의료진이 낮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지금 많이 흥분하신 상태입니다. 잠깐만 진정하시고.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어. 지금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의료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 그때 차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내렸습니다. 박진석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오히려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성희, 멈추세요. 고성희가 비웃듯 울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럴 자격 있어? 박진석이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판단이 흐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은 누군가를 해칩니다.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누굴 해쳐? 내가 해친 건 당신이야. 박진석은 눈빛을 한 번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더 정상인의 얼굴로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대비가 잔인했습니다. 누군가 흥분할수록 차분한 사람은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으십시오. 고성희가 몸을 떨며 웃었습니다. 아, 결국 이거야. 나를 정신이상자 취급해서 입을 막겠다는 거지? 박진석이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입이 아니라 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법무팀과 함께 절차 진행하십시오. 저는 서미정부터 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하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소리치며 끌려갔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동정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고성희가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거짓말의 칼을 지금 당장 내려놓게 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잔인하게 보여도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덜 흔들립니다. 그게 박진석의 방식이었습니다. 수빈은 정문 소란 소식을 전해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성재가 먼저 수빈 앞을 막았습니다. 수빈아, 가지마. 수빈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오빠, 근데 내 이름을 불렀잖아. 성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마. 지금 네가 나가면 그 사람은 내 얼굴로 살아남아. 수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울 거야. 근데 오늘은 네가 참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끊는 날이야. 수빈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빈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나가서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안에서 기준을 세운다. 그날 새벽 서미정은 회장실로 불려왔습니다. 서미정은 초라한 얼굴로 들어왔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떨림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떨림이 진짜 두려움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묻습니다. 당신이 올린 겁니까? 서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박진석이 단정하게 끊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서미정의 눈이 흔들립니다. 저 고성희 사모님이 아니 고성희 씨가. 말이 꼬이는 순간 서미정은 스스로도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은 듯 입을 막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을 말하면 당신이 저지른 걸 멈춘 사람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숨기면 당신은 끝까지 한 사람이 됩니다. 서미정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 영상 문구는 재단 초안에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숨긴 것 그 말이 사람들 자극한다고 그래서. 박진석이 묻습니다. 지역의 병 얘기는 누가 줬습니까? 서미정이 울며 말했습니다. 의료지원팀 문서에서 접근하라고 지역시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이. 서미정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빈은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빠의 병이 누군가의 클릭수가 되려 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수빈은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수빈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누군가가 틈을 엽니다. 박진석이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재단 의료지원팀 접근 권한 전면 재정리합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서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법무팀과 함께 절차대로 갑니다. 끝까지 협조하면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서미정은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반성인지 두려움인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그 모호함에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절차를 실행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지혁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았지만 눈은 계속 이지혁에게 가 있었습니다. 작은 숨의 변화, 고개가 기울어지는 각도, 손끝의 차가움까지. 지은호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선을 긋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바로 대답합니다. 응. 이지혁이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가족한테는 아직. 지은호가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그 말은 그만해요. 이지혁의 눈이 흔들립니다.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가족을 지키려고 숨기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숨김이 선배님을 먼저 무너뜨릴 것 같아요. 이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참을 수 있어. 지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참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강한 거예요. 그때 이지혁의 가슴이 한번 크게 눌렸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표정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가 반사적으로 이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배님, 혼자 견디지 말아요. 나 여기 있어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동안 견디며 살아온 방식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강호는 담가하로구이 새 체인점 매장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남아있는 주방, 직원들의 피곤한 얼굴, 그리고 계산대 옆에 쌓인 전단지. 지강호는 몸은 지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가게를 열고 나서 지강호는 처음으로 내가 책임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책임은 사람을 늦게라도 어른으로 만듭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나왔습니다. 지강호가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고생했어. 먼저 들어가. 직원이 나가고 홀불이 반쯤 꺼졌을 때 지강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뉴스처럼 퍼지는 영상 제목들이 뜨고 있었습니다. 슈올즈 새 얼굴, 가족의 비밀, 재단. 지강호는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지강호는 떨림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누나가 또 혼자 참겠지. 그 생각이 지강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강호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전화 한 통이 누나를 더 흔들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대신 지강호는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재는 지역의 친구이고 지금 수빈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강호는 그게 가장 덜 흔드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 담가하로구이 쪽에도 이상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름 거론하면서 주변 탐문하는 느낌입니다. 필요하면 제가 매장 CCTV랑 직원들 말 정리해서 보내요. 지강호는 끝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누나 혼자 견디게 두기 싫어요. 그날 아침 수빈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 문을 열면 웃어야 했습니다.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오늘도 밥을 먹고 엄마의 질문에 대답하고 아빠의 무심한 말에 내라고 답해야 했습니다. 수빈은 그걸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그걸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자신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수빈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문을 열자 김다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수빈아, 왔어? 수빈이 웃으며 말합니다. 네, 엄마. 김다정이 수빈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수빈이 급히 말을 끊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괜찮아요. 이상철이 안쪽에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수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먹었어요.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수빈은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참는 얼굴을 아주 오래 연습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수빈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수빈은 침대 끝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가 갈게. 오늘은 네가 참는 날이 아니야. 수빈은 그 문장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참는다는 말이 오늘은 더 무겁게 들어왔습니다.
수빈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구나. 저녁이 되자 박진석은 다시 결심을 굳혔습니다. 재단 라인을 정리하고 슈올즈 내부 문구 유출을 끊고 고성희의 소란을 절차로 잠그는 것까지. 그런데 박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에게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양가의 오해를 끝내는 것. 박진석은 이상철과 김다정에게 다시 연락을 넣었습니다. 식사 자리 한 번 더 하시지요.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철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다정은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이제는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오해를 내가 끝내겠다고 말했으니 이번에는 끝내야 한다. 그날 밤 박진석은 마지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첫 유출자 실명 공개 영상은 아직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성자가 초안을 저장해둔 흔적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묻습니다. 위치. 재단 서버 임시 저장소입니다. 박진석이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두고 잡습니다. 덫을 놓습니다. 성재가 숨을 삼킵니다. 수빈은 멀리서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진석은 진짜로 끝을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빈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짧은 문장이 또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회장님이 직접 막습니다. 수빈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성재가 수빈을 보며 묻습니다. 또 왔어?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울 거야. 수빈이 성재를 올려다봅니다. 성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우리가 먼저 끊어. 수빈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안에서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한 사람이 누구든 끝은 내가 냅니다. 박진석의 말이 떨어지자 회장실 안 공기가 아주 얇게 굳었습니다. 누군가의 결심은 대체로 소리가 없습니다. 대신 주변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숨소리도 잠깐씩 멎습니다. 그 정적이 길어질수록 이미 시작된 절차는 더 빨라집니다. 박진석은 보안팀장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재단 서버 임시 저장소 접근 허용을 유지하세요. 보안팀장이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진석이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대로 둬야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회장님, 접근이 들어오면 증거 확보 방식은? 박진석이 서류 한 장을 손끝으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녹취가 아니라 기록으로 갑니다. 접속 로그, 파일 이동 경로, 외부 전송 흔적까지. 손이 닿은 자국을 남기게 하세요. 성재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방식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도망칠 구멍을 닫아버리는 방식입니다. 고성희가 어떤 얼굴을 하고 나오든 울든 소리치든 억울하다를 외치든 기록이 남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말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수빈은 회장실 문 밖 복도에서 그 지시를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긴다는 말이 든든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기록은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록은 사실만 남기고 사실이 남는 순간 누군가의 인생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성재가 수빈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수빈이 성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오늘 끝나는 거야? 성재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끝난다는 말은 희망 같지만 그 끝이 누구에게는 낭떠러지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재는 수빈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무서울 거야. 수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성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네가 혼자 참는 밤은 아니게 할게.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스스로에게 계속 같은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일로 들어왔다. 나는 기준을 세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문장들을 되뇌는 건 사실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재단 서버 임시 저장소에 첫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보안팀 모니터에 접속 알림이 뜨는 순간 회장실 안 사람들의 어깨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낮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접근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이 묻습니다. 누구 계정입니까? 서미정 협력 인력 계정입니다.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빈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계속 두세요. 파일을 건드리게 하세요. 모니터 속 커서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저장소 폴더를 열고 초안이라고 이름 붙은 파일을 선택하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그 사람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안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외부 전송 시도가 감지됩니다. 박진석이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막지 말고 붙잡으세요. 순간 화면이 멈췄습니다. 접속이 차단되고 계정이 잠겼습니다. 동시에 재단 건물 보안팀에게 연락이 들어갔습니다. 서미정 즉시 확보. 그 말은 체포가 아니라 도망칠 틈을 없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수빈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짧은 문장이 뜹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수빈의 숨이 멎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이 화면을 성재에게 보여주자 성재의 눈빛이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서미정이 아니야.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누가? 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서미정은 손이야. 머리는 따로 있어. 박진석은 수빈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수빈이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본 듯 말 듯 하더니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고성희 동선 지금 확인하세요. 비서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몇 분 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 또 움직였습니다. 지금 슈홀츠 근처입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더 단정해졌습니다. 그 단정함은 누군가에게는 보호처럼 보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여기서 끝냅니다. 잠시 후 슈홀즈 앞도로에서 고성희가 또 소란을 피우려는 순간 보안요원이 먼저 길을 막았습니다. 고성희는 숨이 가쁜 얼굴로 서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방송을 켜려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떨림은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모호했습니다. 박진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희, 그만하십시오. 고성희가 웃음과 울음을 섞어 내뱉습니다. 지금 나를 막아? 또 나를 미친 사람 만들려고? 박진석이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잔인하게 꽂혔습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 하나에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좋아, 결국 그거네. 나를 정신이상자 취급해서 입 막겠다는 거지? 박진석이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입이 아니라 당신이 쥔 칼입니다. 수빈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빈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고성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고성이가 쥔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거짓말이 무너져야만 오빠의 병이 누군가의 장난감이 되지 않습니다. 성재가 수빈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고개 돌리지 마.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런 거 견디기 힘들어. 성재가 짧게 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근데 네가 여기서 눈을 돌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거짓말로 살아남아. 수빈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아내는 건 수빈이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아내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끝내는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박진석은 의료진과 보안요원에게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그 손짓 하나로 고성이의 휴대폰 화면은 꺼졌고 소라는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폭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하면 당신이 당신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장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진석은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양가 식사 자리 내일로 잡으세요. 비서가 놀라서 되묻습니다. 내일이요? 박진석이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더 미루면 오해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수빈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처라는 단어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수빈은 오늘 밤을 견디고 내일은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웃는 게 끝이 아니라 진실이 시작이라는 것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건강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